자, 이번에는 항목형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항목형 변수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모양이 없는 것은 텍스트 기반의 변수잖아요. 이런 것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숫자가 있더라도 1학년, 2학년, 3학년과 같은 것도 일종의 항목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단 없는 것만 쭉 볼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카테고리,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에는 카테고리는 도대체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 라고 할 때 궁금하죠. 그랬을 때 한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던지시면요. 얘가 표 형식으로 일단 표현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이 가로막대를 이용한 차트를 이용해서 자, Y축은 카테고리로 결정이 됐고요. X축에는 주문의 건수는 어떤 것이 많을까? 그러니까 전체 5만여 개의 데이터에서 로우 아이디로 도대체 몇 건씩 있을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즈, 네,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주문 건수, 로우 아이디예요. 행의 개수예요. 그럼 매출과 프로핏, 쉬핑 코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각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주문 건수가 많다고 매출이 많을까? 이익이 많을까? 한번 볼까요? 비슷하게 차트를 그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또 차트 그리는 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유사하게 그릴 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놓기를 해서 동일하게 만들 거고요.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Y축을 로우 아이디가 아니라 이번에는 세일즈, 매출로 표현할 겁니다. 그랬더니 매출은 의외로 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 오히려 가장 많은 로우 아이디 갖고 있는 서프라이스가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익을 해볼게요. 과연 이익도 많이 날까? 그래서 X축 값을 얘를 프로핏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테크놀로지는 주문의 개수는 적은데 매출이 제일 높고 이익은 더 높아요. 퍼니처는 오피스 서프라이즈보다는 매출은 높은데 퍼니처에 대한 프로핏은 떨어진 거죠. 지금 마진이 적은 거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 변수에 대해서 원하고자 하는 숫자와 비교를 해서 숫자 연속형 변수를 넣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 가지 팁, 요 유사한 것들을 같은 높이로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세 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서식에 보면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열맞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 균등 맞춤 하면 자동적으로 맞춰주고 왼쪽으로도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을 통해서 배열을 정렬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항목형 변수 살펴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위치 변수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국가, 이 이 샘플, 슈퍼스토어의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값들, 항목 변수라든가, 연속 변수라든가, 아니면 위치 변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파워비아이로 가면은, 예, 이번에는 지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지도라고 해서, 위치 보고서라고 하고요. 자, 이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시티, 뭐, 컨트리, 리전,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면, 스테이트, 이런 거 미국, 아무래도 미국이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리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티, 뭐, 컨트리 정도 하나 찍어 볼게요. 컨트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툭 던지면요. 예,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얘를, 이번에는, 예, 맵 개체에서 보면 맵이 있고요. 네, 등치 지역도 애저 맵, 그 다음에 뭐, 아크GIS 맵, 도형 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이 맵 하나만 볼 겁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고 구현하기 쉽기도 해요. 맵을 선택을 해주시면, 예, 얘가 컨트리 이름을 가지고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좌표를 찍어서 플러트를 해줍니다. 예,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없고, 참고로 이 시각화 개체 이 맵에서는 이 거품 이 원의 크기가 어떤 숫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 거품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여기다가 세일즈를 넣어주시면 각 국가의 세일즈의 크기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커요. 그쵸? 예, 한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위도와 경도예요. 위도와 경도. 지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위도와 경도까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기본 과정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구하시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 이제 기억하실 거는 거품의 크기가 거품의 크기대로 이 원의 크기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범례라는 곳에 카테고리에 정말 카테고리 하나 더 넣는다면은 이와 같이 한 그 지역에 있어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위치, 그다음에 범례, 그리고 거품의 크기.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니까 좀 그렇죠. 예, 또 여기가 남대서양이래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림으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고급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애저 맵도 있어요. 애저 맵도 있는데, 애저 맵 여기 보시면 이 맵을 사실 애저로도 바꿀 수, 그리고 바꾸라고 막 그래요. 이런 그 기존 앱이 있으면요, 애저 맵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얘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예, 일단 애저 맵에 로그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두 번째는 아직 한국하고 중국은 요 맵이 정상적으로 오늘 이 촬영하는 이 날짜에는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본 디폴트 맵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계층 구조 데이터 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로 다른 컬럼이지만 이 상중하, 대중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주요 이제 데이터를 계층의 형식을 가지는 데이터를 본다면은 연도, 분기, 월, 일, 뭐 시간 이렇게 되고, 상품 분류 같은 경우는 대중소, 상품, 그다음에 세부 모델 뭐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는 6대주, 국가, 주, 시도, 군구, 동. 사실 이 6대주라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호주는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아세안 축구대회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 6대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주, 시, 도, 군구, 동 이 개념만 좀 더 좀 파악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를 한눈에 보는 거에 있어서는 표 개체나 행렬 개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층 구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달력이란 마크 있고요. 여기 보면 왠지 그 하이라키 같은 구조도 설명할 것 같은 아이콘 있죠. 여기를 보시면 연도, 분기, 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더 데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면 테이블 상에서 표 개체를 이용해서 16년 분기는 1분기고 제뉴얼이 1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요. 이게 하나 어떻게 계층이잖아요. 대, 중, 소, 세 이렇게 볼 수 있죠. 분류를.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정해졌다 쳐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볼게요. 카테고리 아까 넣었더니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와 있죠. 서프라이즈래. 퍼니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밑에 우리 서브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맨 밑에 여기 있어요. 서브 카테고리를 넣었더니 퍼니처를 기준으로 서브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17개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17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어요? 이제 프로덕트를 넣는 거죠. 퍼니처의 북케이스에는 아틀랜틱, 메탈, 모바일 2, 3, 4, 5 이런 것들이 쭉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대중소 세부 개념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 테이블이 되고요. 표 테이블은 시각화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개발하다가 어긋나 데이터가 잘 안 맞는 것 같을 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 표 개체를 이용합니다. 괜찮죠? 네. 우리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표 개체를 넣어서 이번에는 국가 마켓은 뭐니? 마켓 보니까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구나. 리즌은 그 다음에 표시하면 라틴 아메리카 쪽이 캐브리안, 센트럴, 노스, 사우스가 되고 에이펙 같은 경우가 센트럴 아시아, 노스 아시아 이게 그쵸 좀 큰 규모로 되어 있네요. 대 중분류 개념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고요. US도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캐나다는 캐나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 시티 넣어도 되죠. 시티가 아니라 컨트리면 되는데 컨트리가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넣어는 볼게요.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제 아프리카의 도시까지 쭉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다. 대충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간적 특징이 있는 특성이에요. 퓨처 값이에요. 대부분 뭐 시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는 시간값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값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주문 일자, 오더 데이트나 뭐 쉬핑 데이트 같은 것이 어떤 특별하게 특정 컬럼의 그러한 개념의 그 특성의 그 피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걔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다른 컬럼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특징, 시각화에 대한 적합한 개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매출 데이터라면은 분기별 차이가 있는지, 월별 차이가 있는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특징, 시각화에 적합한 개체로서는 이제 꺾은 선형 차트, 영역형 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볼 거는 꺾은 선형 차트,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형 누적 세로 막대 또는 꺾은 선형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리본 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특성은요, 여기 보시면 꺾은 선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 자, X축은 오더 데이트의 주문 날짜. 그리고 Y축은 세일즈예요. 되게 쉬워요. 끝이에요. 그래서 꺾은 선형 차트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데이터를 받게 되면 몇 년치 데이터를 받게 되어 이런 그 비즈니스적인 데이터를 본다든가 하면은, 그랬을 때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연도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거, 여기 보면은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클릭하면 한 수준 아래로 확장돼요. 지금 아까 연이었다가 뭐예요? 분기죠. 이건 각각 분기를 표시해요. 16년 분기 2분기, 이거는 18년 분기 4분기 때의 매출이에요. 그럼 요걸 하나 더 낮추면 뭘까요? 연이죠, 년. 예, 12월, 1월 뚝. 12월, 1월 뚝. 이런 식으로 이 슈퍼스토어라는 데를 보면 12월에 매출이 막 몰렸다가 뚝 떨어지고, 몰렸다가 떨어지고, 또 몰렸다가 떨어지고 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긴 조금 12월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1월에 낮고 12월에 높고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건 일이에요. 일을 보니까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정말 들쭉날쭉하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솔직히 일까지 내려가면요,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을 보면 이렇게 튀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살짝 보면요, 예, 18일, 7일, 9일, 25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튀는 건 왜 튀었을까 정도가 궁금하시다면 이걸 찍어보면서 아시는 거고, 이 높이 튀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트렌드를 벗어난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분석하는 거는 이제 고급 분석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꺾은 선형 차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뭐냐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회사는, 이 비즈니스는, 이런 그러니까 1월은 낮고 12월은 올라가고 하는 그런 특징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추세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올리면, 자, 우상향을 하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 같아요. 어딘지.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계층 구조에서 이게 갈라진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분기, 1분기 때 확실히 매출이 적어요. 지금 보니까 연도로 볼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분기 못한 뭐예요? 월이죠. 그래서 1월에 났고, 2월은 더 났고, 쭉 올라가더니 여름 휴가 때는 적은 것 같고, 6월, 7월에, 그리고 다시 8월부터 올라가서, 다시 12월에 올라가고, 그 다음 매출 또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비즈니스다, 이커머스다, 리테일 회사다라고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건 말일에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이유어야 되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비즈니스가 뭐 콜센터 비즈니스다. 그럼 콜 인바운드 건수를 본다? 그러면 언제 제일 많이 몰릴까?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없겠죠. 일반적으로 평일 받는 곳이라면은. 그럼 월요일 아침에 많이 받는다? 금요일 오후에 많이 온다? 그리고 카드 결제일이 뭐 있다라면 카드 결제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어느 특정 기간에 많이 몰리는지를 주기를 이런 걸로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받으시면 반드시 시간에 따라서 특정 변수들이 우리 관심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의 특징을 또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꺾은 서형 차트 시계열 분석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꺾은 여기 보면 콤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묶음 형태의 차트가 있는데 얘는요 언제 좋냐 하면은 두 가지 값을 동시에 비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더 데이트 있는데 똑같이 Y축에 열축, Y축에는 프로핏을 넣고 하나에는 세일즈를 넣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세일즈와 프로핏과 세일즈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비교죠. 어때요? 네,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요 선이 좀 프로핏이거든요. 보니까 매출 대비 프로핏이 올라가고 있죠. 초반에는 매출에 비해서 프로핏이 높지 않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 대비 프로핏이 올라가는, 즉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간략하게 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콤보고요.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프로핏 말고 퀀티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 비율이 그 스케일이 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비슷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바짝 낮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는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하나는 뭐 매출액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시각적 개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컨버 차트를 이용해서 열과, 그러니까 그 막대 모양과 바 모양과 선 모양을 합쳐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리본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리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자, 리본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비어있는 곳에 자기가 개체가 들어옵니다. X축 마찬가지로 세일즈를 넣고요. 아니지. 오더 데이트를 넣고요. Y축에 세일즈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범례라는 걸 넣어야지 리본 차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시간에 따라서 세일즈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의 변수를 보고 싶은 인사이트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카테고리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순위 밑에가 3위예요. 즉, 요 2016년에는 제일 높은 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즈예요. 이걸 보니까 연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하나 낮춰볼게요. 낮추면요,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이 부분에서 2018년 분기 1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변화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테크놀로지 순위가 1위였다가 2루에서 순위가 떨어졌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리본 차트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의 변화 그리고 순위의 변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순위의 변화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차트예요. 네, 상대방이 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이런 시간적 특징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